반갑습니다. 네이버 밴드 통통통의 송희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이 아닌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는 고속성장을 한 번쯤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기초적인 내용은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데 조금 뭔가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고속성장에 대한 개념을 더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처음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 사용하신 분들도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가채점 분명 이제 가채점도 사용하실 테고 실채점도 사용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번 9월 물고사 고속성장 가채점과 실채점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주된 설명은 당연히 실채점 가지고 설명할 건데, 일단 가채점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운 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다음 실채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채점 같은 경우가 이게 가채점판인데, 이제 아마 엑셀 유로로 이제 분명 돈을 입금하시고 3만 원을 그럼 이제 이메일로 들어올 텐데, 이메일로 들어올 때는 분명 요 라인쯤에 이제 뭐 이메일 주소랑 뭐 번호 이제 넣으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혹은 뭐 다른 걸로 이제 입력을 하든가 그렇게 입력을 하는 게 뜰 테고, 그럼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가채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가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표준 점수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원점수로 이 표준 점수를 예상하는 값을 이제 넣어주게끔 먼저 앞부분이 이게 있어요. 가채점은. 예를 들어 화자기 70에 선택 이렇게 했으면 이게 120 뜨겠죠. 그럼 이 점수를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채점은 이런 원리예요. 가채점은 어쨌든 표준 점수를 알 수 없고 각 업체마다 이제 뭐 메가든 진학사든 종로든 뭐 이베사이든 어디든 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이제 등급 컷을 이제 추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고소성장 이거 만드신 분이 아마 생각을 하겠죠. 어떤 게 적절할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이제 만들었을 테고, 그 추정대로 입력을 하시면 가채점 이제 컷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일단 가채점인 거고, 이렇게 표준 점수를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이제 실채점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채점 네, 실채점을 봅시다. 실채점을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점수를 이제 표준 점수 뜨잖아요. 성적표에. 그럼 표준 점수 입력하면 되는데, 이게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보면 영어를 이제 뭐 원점수를 입력한다든가, 영어 한국사는 등급을 입력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 당연히 표준 점수 입력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뜰 거란 말이죠.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여기다 막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보안으로 잠궈놔서 입력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이 나는 135 이과인데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 120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분명히 성적표에 120에 100분위 80에 등급 3등급이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고소성장 이거는 120에 갑자기 이과인데 나는 뭐 100분위 64에 등급이 4등급이다.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속성장이 좀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 이과 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성적은 문과 이과 합쳐서는 이 정도 성적이 맞지만 이과 기준으로는 이 정도 성적이 맞습니다 라고 나눈 거예요. 또 거꾸로 문과도 나는 3등급이고 100분위 80인데 문과에서는 왜 이렇게 100분위 94 2등급이 여기 써있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문과 학생들을 기준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편의상 구문한 거지. 이거는 네, 무시하셔도 되고요. 보면 여기까지 맞고, 이 누적은 뭐냐면 어쨌든 129를 기준으로 이 과목 기준, 국어를 기준으로 나는 국어에서는 상위 누적 2.17%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그 정도 위치에. 마찬가지 그 물리원도 표준 62에 백분위 93. 그럼 1등급이고 내 누적은 13.71%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이거 구모이기 때문에 올해 구모 물원은 완전 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백분위가 만점 받아도 93이 돼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 거죠. 올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고, 그 옆에 보면 이게 만점자 기준으로 표준 점수 백분위가 옆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유불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딱 봐도 지금 눈에 띄죠. 이건 만점자인데 백분위 93이네. 아, 물수능이다. 심각하구나. 이런 게 바로 눈에 보여요. 확실히. 영어도 장점이 있습니다. 영어도 퍼센트를 할 수 있어요. 쉬웠다는 거죠. 이번 구모가 10%나 1등급이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2등급이면 퍼센트가 달리죠. 누적 퍼센트가.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입력은, 이게 내신 입력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그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그 환산한 방식이 다르니까, 내가 고대식으로 내신이 몇 점인지 이거를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계산하는 방법을 만약에 내가 도저히 모른다, 내가 몇 점인지 모르겠다. 아니, 물론 기본값을 입력해도 되긴 하지만 정확히 입력하고 싶다면 뭐 진학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내신 다 입력해 놓고 이제 정시 점수 산출해도 되고요. 가장 쉬운 거는 솔직히 진학사예요. 진학사를 가입해서 내신 성적 다 입력해 놓고 하면 자기 그 환산 점수까지는 알 수 있어요. 무료로. 물론 그 나머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아니, 환산 점수까지 알 수가 있나? 그것도 아마 결제해야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결제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이거는 알려면 진학사를 결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모집 요강 들어간 다음에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내신을. 다만 이제 서울대는 정성평가니까 아마 이렇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지원자 대비했을 때 나는 뭐 불리하다, 수준이다, 유리하다 빵적으로 만들어 놓고 뭔가 불리한 것 같으면 마이너스로 이제 놓은 케이스. 이것도 좀 약간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 어쨌든 뭐 엑셀의 한계인 거고요. 어쨌든 서울대는 또 정성평가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겠죠. 자, 어쨌든 수능을 이렇게 입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약간 다를 거란 말이죠. 지금 이런 색깔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런 연녹색도 있고 진녹색도 있고요. 진녹색, 그죠. 연두색 이 정도 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왜 이 색깔이 어떻게 나오느냐 정도는 뭐 이미 다 뜨니까. 그 옆에 보면 뭐 합격 가능성 뜰 테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게 그 내 환산 점수예요. 이 대학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과 기준 그 고속성장이 산정한 숫자예요. 이과 기준으로 15만 9,679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부산교대를 기준으로 12,455명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정이 되고 봤을 때는 이 정도 7.8 위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2024-12님 2024년 11월에 이제 수능 기준점 이거는 고속성장이 자기 스스로 정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적정은 이 정도 점수면 적정하고
예상은 이 정도, 소신은 이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합격 그 적정 점수 합격 기준을 80% 이상 뭐 그다음에 뭐 50%에서 60, 50% 그다음에 20, 30%로 잡잖아요. 이게 좀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요거를 요 사이 간격을 퍼센트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로 놓고 요부터 요 사이를 또 그 퍼센트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 가운데 지면 나는 뭐 한 75%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고속성장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최초합이든 추합이든 전화 추합이든 그 어떤 거든 최종 합격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이제 정한 거거든요. 적정 점수 80% 이상 100%도 아니에요. 가끔 보면 무슨 적정 점수 그러니까 진초록이면 이건 최초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되게 알려주는 겁니다. 최초합이나 그냥 합격 가능성이 80% 이상. 그러니까 그게 전화추합이든 뭐든 어떻든 합격할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녹색인데도 그러니까 적정점수 이상인데도 떨어지는 케이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100%가 아니니까요. 이거 예상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상점수 50%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전화추합이건 추합이건 심지어 채추합이든 뭐든 어쨌든 합격을 했을 때 그렇게 이거를 퍼센트로 나누는 게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명심해 두면 돼요. 무슨 진녹색이 최초합이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색깔 연두색인가요? 연두색 뭐 추합권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경우든 최종으로 합격하는 가능성을 두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정한 거고 그거를 이제 과거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어쨌든 추론을 해서 잡는 거겠죠. 뭐 교원대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게 보시면 과거 입시 결과 상위 70%는 어디가 입결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작년에 이제 환산 점수가 다 떴으니까 그 점수를 기준으로 이 대학의 누적 백분위를 고소성장 자기 기준대로 정해보니 작년에 13.15로 굉장히 낮은 그 등수 때 학생들도 붙었음을 알았죠. 근데 그렇다면 그럼 13.15니까 여기 뭐 적정 누정은 13.15 혹은 뭐 예상이 13점 정도 다 잡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높게 잡혀 있죠. 7.66, 8.7, 11.13. 그러면 어쨌든 고소성장이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이 점수로는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과거 입시 결과 혹은 이제 이과 응시사 기준 과거 입시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어쨌든 끝자락까지 잡은 것 같아요. 뭐 전공 나중에 뭐 진학사 점수 공개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70% 컷보다 다 낮거든요. 이 이과 응시자 기준 과거 입시 결과가. 그러면 얘는 70%보다 아래 컷이에요. 그럼 어떻게 작년 컷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자락 컷인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 끝자락 컷이든 70% 컷이든 이게 지금 2022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재재재재작년 이거를 기준으로 보고 그러니까 혹은 작년 것만 보고 올해 고속성장이 어떤 식으로 컷을 잡았는지를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다 보면 엉뚱하게 이상하게 잡혀있는 게 몇 개들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서울교대 한번 볼래요? 서울교대가 지금 보면 입결 자체가 뭐 처음에 초창기 이제 계속 지금 내려가잖아요. 7, 10, 15까지 누적 백분위가. 근데 적정 누백을 3.92로 잡아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높지 않은가? 이거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지금 만약 이렇게 잡은 3.92, 4.72, 8.27 그대로 잡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고속성장에서 노란색이나 그 아마 8.27인가 아마 노란색 뜨겠죠. 대부분 요쯤 학생들이 설교대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노란색 뜨니까 안 쓸 거란 말이죠. 아니 안 쓰네. 노란색 뜰 거예요. 근데 진학사를 이용하면요. 갑자기 막 6칸 7칸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죠. 여기서부터 혼란인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 하나죠. 그 진학사를 믿냐 고속성장을 믿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고속성장을 분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그런 틈은 의대에서는 잘 벌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천대 지금 의대 보면 늘 매년 0.24, 0.23, 0.35 뭐 제작 한 3년 전에 0.35로 이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보면 지금 적정누별 0.4로 되게 널널하게 잡혀 있어요. 굉장히 널널하게. 그럼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대체 고속성장이 만든 사람은 어떤 근거로 이 점수를 설정했을까? 그러니까 고속성장의 키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라인 잡긴 좋죠. 예를 들어 어떤 성적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뭐 라인을 잡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긴 해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는 현재 이 대학 정도 고속성장에서 나오니까 난 요 정도 대학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라인 설정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거기서 틈이 있어요. 분명히 그 고속성장하고 진학사하고 똑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괴리가 큰 것도 있어요. 괴리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의대 한번 볼까요? 그럼 딱 봐도 지금 보면 의대 봤을 때 작년 그 과거 입결을 쭉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당장 이상하죠 지금? 가천대는 뭐 뭔가 이동이 있었나? 왜 이렇게 널널하게 잡았지?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관노대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작년에 오히려 입결이 내려갔는데 그보다 더 낮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인원이 증가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가톨릭 때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낮췄죠. 0.7, 0.6을 0.13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 입결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곳들 경북대 의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래. 고속성장이 본인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잡은 건데 이런 게 오히려 또 그 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좀 특이한 케이스들 이거 보면서 찾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이건 왜 그러지? 여기도 고려대래. 고신대도 지금 굉장히 널널하게 잡혀 있는 거고요. 의대는 그래도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틈을 찾는 겁니다. 조금 크게 봅시다. 좀 아래 대학을 한번 볼까요? 가천대를 한번 볼까요? 가천대. 가천대도 보면 가천대 여기까지죠. 가천대 보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높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좀 약간 낮게 잡혀 있죠. 20%로. 근데 지금 적정 누백은 15% 잡혀 있으니 어쨌든 작년 재작년보다는 지금 높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작년 기준으로 70%컷 안에 들었음에도 아마 이 고속성장으로 딱 했을 때는 노란색 뜰 수도 있겠죠.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나 간호학과 작년도 기준으로 붙었는데 왜 난 노란색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약간 가천대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거고, 강남대가 가톨릭대 한번 볼까요?
가질 때는 이제 계열로 바뀌면서 이제 입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선정이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학사랑 편차가 크겠죠. 이 강원대 같은 경우도 참 애매해요. 지금 보면 막 41.84, 70% 컷이 이 정도 되는데 36.17 급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33.7이면 생각보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없지 않아.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진녹색이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하지만 또 사람이란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정하는데 고속성장을 사용하는 거는 네 맞아요. 뭐 어찌되었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여기다 이제 뭐 가군, 나군, 다군까지 써있으면 좀 옛날에 여기 막 가군, 나군, 다군도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왜 구모, 육모 때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트 정리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대화만 봐도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전공, 내가 가고 싶은 전공만 검색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찾는 거는 기본적인 게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노란색도 되게 많고 뭐 연두색도 많고, 그 사실은 라인을 정할 때, 고속성장 라인을 정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라인 잡을 때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연두색에서 노란색까지 잡아도 문제는 없어요. 첫날 라인은. 왜냐면 대체적으로 이런 그런 배치표를 만드는 곳에서 안정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낮게 붙으니까. 그렇기에 저는 여기서 라인을 잡는다면 차라리 연두색에서 노란색까지 라인을 잡아도 문제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뭐 라인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학과별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이제 설정해도 되는데,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아까 말한 이런 거다. 설정. 대체 고속성장은 어떤 이유로 이 성적을 설정했을까? 혹시 이 설정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러면서 진학사와 교차 비교를 하면 더 좋고, 나는 진학사를 보기 싫다, 고속성장만 보고 쓸 거다 라고 한다면 이거라도 과거 입결과 고속성장이 정한 입결과 비교해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진짜 서울교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아니 이대도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이렇게 높게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마 수정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높게 잡았지? 지금 오늘 저도 지금 이거 오늘 처음 보면서 방금 발견한 거. 이거 이렇게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고대 같은 경우도 이게 누적 백분위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 사회학과가 보면 지금 이과 기준이긴 하지만 이과 기준은 한 4.3에서 4.63인데 이 정도 때가 70% 컷으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때가 늘 붙는다. 근데 지금 보면 3.66을 적정 누적으로 잡아놨어요. 그럼 여기서 3.67도 연두색도 되고 3.68도 연두색도 되고 4.0까지도 연두색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안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높게 잡혀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잘 찾아보는 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게 뭐 약간 급하게 영상을 찍느라 약간 중구난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는 없어요. 설명해도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환산, 이게 그 각 대학별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수식을 만들어서 이제 표 나오게끔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쓴 거고, 물리, 화학, 미응시, 응시 제한이 있는 경우 표시를 해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과목별 이제 응시인원 환산 접수표 쭉 정리해서 누백 정리한 거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누백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 백분위 환산 전수 표로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이거 공개를 이제 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잡소리인데, 이거 그대로 이거요. 이렇게 그대로 따잖아요? 이거 그대로만 따면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따서 시트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고속성장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네. 그러니 뭐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고속성장 누적 백분위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냥 고속성장 하나만 있으면 되지 자체 프로그램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돈 들여가면서. 만약 그 고속성장 누백을 쓰지 않는다면 그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대표적인 걸로 보자면, 고속성장이 그 구모 인원을 15만 9,679명? 이걸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누백을 정하지? 이게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내 자체 누백을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자체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게 시대인재죠. 근데 그 외에는 고속성장 그대로 따라하는 자체 프로그램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썩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어차피 해석 싸움인 거니까요. 잡소리가 좀 길어졌고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 작년 입시 결과 여기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 백분위로 핵심은 이 고속성장의 의도를 조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입시 정말 예전에 진학사가 이용 많이 안 되었을 때 고속성장 하나만 가지고도 펑크를 찾아낼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겠지만, 지금이 어차피 진학사로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건 정말 큰 중요한 점이니 꼭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